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월수금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목표인데 하루 좀 늦게 올리게 되네요. 이 영상은 아마 화요일날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월요일날 찍고 있어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 FSD 베타 10이 드디어 릴리즈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뭐 일론 타이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미뤄지고 그러지 않았고 정말 좀 예정된 시간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평이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태 막 9.1, 9.2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그렇게 마이너한 업데이트가 되다가 이번에 이제 FSD 베타 중에서는 좀 메이저한 이렇게 좀 앞자리가 바뀌었잖아요. 1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좀 더 많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 체감하신 분들이 다 막 항상 와우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제가 직접 겪어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드 릴리즈가 된 건 아닙니다. 베타가 그냥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베타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결국엔 이제 와이드 릴리즈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뭐 호주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늦게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다들 표현 뭐 그렇습니다. 마인드 블로우 마인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정말 뭐 충격적이다,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냥 그런 뭐 감탄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된다고 해요. 된다고 합니다. 전 영어 못하니까. 아무튼 평가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 롬바이 스트리트 테스트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도로냐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니셜 D 하신 분들은 뭐 이로하자카 아시죠? 이로하자카. 막 빙글 하는 이니셜 D에 나오는 이로하자카. 그랑 비슷한 도로입니다. 거기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도 잘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공률이 어마어마한 그런 내리막길인데, 기존에는 여기를 제대로 통과를 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이제 확연하게 잘 통과를 한다는 거죠. 곡선 주행도 잘하고 뭐 좌회전도 잘하고 계속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의 좀 테스트로 좀 중요시 될 것 같은 롬바드 스트리트 테스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그런 도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뭐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와닿는 게 없을 거니까 제가 또 나름 또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 선 자동으로 좀 표시해주는 선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선 보이고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선들 빨간 선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고, 근데 이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떨렸단 겁니다. 막 트위치라고 써있죠. 막 트위치 이렇게 떨렸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권이 있으니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막 그렇게 떨리지 않죠. 살짝만 있죠. 거의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떨리는 게 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이제 거의 고정되다시피 픽스되다시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드는 사실 테슬라 컴퓨터가 이 밖의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테스터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정말 장난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를 봤을 때 이제 이런 차선 같은 거라든지 가면 안 되는 도로들, 그리고 여기 좌회전할 수 있게 이쪽에 중앙선이 살짝 비어있죠. 이런 것까지 잘 표시를 해주고 있죠. 이걸 뭐 기존에 잘 해주고 있었던 건데, 이게 떨림이 없으면 그만큼 이제 정교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베타 10에 나왔던 내용이고,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더 붙여서 이제 베타 10.1 이제 다음 버전이 2주 뒤에 이제 이렇게 시연이 될 거라고 그렇게 트위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일이죠. 한국에서 볼 때는 저세상 뉴스니까 진짜 우리랑 상관없는 진짜 저세상 뉴스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모델 Y 바디 캐스팅이 드디어 이제 기가 텍사스에 쌓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붕어빵처럼 하나로 만든 거죠. 기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프레임 이쪽 안쪽에 내부만 하더라도 수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붕어빵 찍듯이 만들어내는 이 자체도 굉장히 다른 자동차 회사는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정교한 기가 테스팅 공법을 지금 시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가 텍사스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장 여기 사진 나와 있는데 수많은 이 피스들 보이십니까? 원피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각각의 여러가지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 단축이 일단 확실하고, 그리고 사람의 손이 개입할 여지가 더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안정적이고 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용접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뭐 떨림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무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비용에도 절감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지금 후륜 쪽만 이렇게 지금 기가 캐스팅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륜 쪽에도 그렇게 만들 거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통째로 만들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구조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만들어내게 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죠. 뭐 항상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막 너무 자주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뭐 대단하다. 대단한 걸 뭐 어떡합니까 이거. 이걸 누가 따라합니까? 이거 포르쉐가 따라합니까? 람보르기니가 따라합니까? 아니면 현대기아가 따라합니까? 이거는 진짜 독보적인 기술력이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드웨어도 이런 걸 보면은 제가 항상 오판한 것 같다. 하드웨어는 다른 업체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까보면은 그냥 뭐 내부는 천지 차이죠. 삐까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이제 기가 텍사스에서 이렇게 생산이 될 예정이고, 아마 기가 베를린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기가 베를린에 들어가는지는 한번 아직 뭐 유출된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텍사스랑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모델 Y는 시기도 그렇고 아마 같은 방식으로 생산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이 될 건데, 이거는 아마 빠르면은, 기가 텍사스에서 빠르면은 올해 연말에는 이렇게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된 신형 이런 구조로 생산된 모델 Y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더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4680을 쓰지 않는 이상 배터리 밀도가 확연히 증가한 건 아니니까 주행 가는 거리에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모델 Y를 받으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테슬라가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겪게 되실 일이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올해 연말에 나온 모델 Y보다 내후년에 나올 모델 Y가 더 좋아질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런 거 내 차는 사자마자 구형됐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를 사면은 누구든지 가지고 가야 할 숙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자라서 매해 이렇게 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별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좋다. 모든 테슬라 유저들이 겪게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된 뉴스죠. 이거는 좀 진짜 올렸어야 됐는데, 드디어 이제 테슬라 전기차가 이 뉘르부르크링, 여기 아십니까? 여기? 뉘르부르크링 엄청난 코스죠. 굉장히 긴 코스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좀 다른 애들 카트라이더 할 때 저는 뭐 나스카 레이싱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나스카 레이서즈 클럽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중학생인데도 그 로지텍 휠을 사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심레이싱 비슷하게, 심레이싱이라고 하기엔 요새 장비를 생각하면 정말 형편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로지텍 휠을 가지고 중학생이 나스카 이 40인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1년 이상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아무튼 저는 이쪽에 관심 많아가지고 뉘르부르크링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뭐 나스카 뭐 모드를 쓰면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뭐 유명한 그런 코스니까. 이 코스에서 지금까지 전기차 탑 클래스 탑 1등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하면 뭐하네? 좀 사람이 아니니까. 네, 자동차인데, 네, 포르쉐 타이칸 터보가 1등이었습니다. 네, 테슬라가 아니었어요. 포르쉐 타이칸 터보가 1등이었다. 왜냐면은 기존의 이 플레드 전의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주행 가는 거리는 길지만 이게 계속 고출력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출력 저하가 좀 여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델 S 플레드가 출시가 되면서 이거는 뭐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거 굉장히 뭐 많은 배터리 기술, 저희들이 뭐 테슬라 공개를 안 한 이 배터리 관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됐을 거고, 거기에 거대한 히트펌프 시스템, 배터리 관리, 열 관리 시스템, 거기에다가 이제 카본 슬리브드 로터를 단 모터까지 장착함으로써 이게 배터리 잔량,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고출력을 내더라도 출력 저하 현상이 거의 없다는 게 이미 널리 밝혀진 내용이라서, 이런 트랙에서 돌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다들 예상했던 바고, 비공식적으로는 포르쉐 타이칸 터보보다 약 20초 이상 더 기록을 단축했던 그런 비공식 기록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5초를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12초 정도, 그러니까 포르쉐 타이칸 터보보다 12초 정도 빠른 그런 랩타임을 가지게 된 겁니다. 포도어 세단 중에 이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아무런 그 튜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랩타임을 빨리 내기 위해서 뭐를 막 튜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공장에서 출시한, 공장에서 받아온 그 차 그대로 아무런 튜닝 없이 이렇게 운행했는데도 양산차, 말 그대로 양산차죠. 7분 35초를 만들었다. 이거보다 빠른 차, 네, 물론 양산차 많습니다. 네, 내연차의 이런 뭐 헤리티지를 절대 뭐 무시할 수는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전기차 중에는 탑 클래스. 네, 물론 이것보다 빠른 차는 리마겐 레베라가 있기는 하지만 뉴르부르크링에서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 1등을 다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잡았다. 진짜 이때만 해도 포르쉐 터보가 항상 1등 잡을 때만 해도 저는 테슬라가 그래도 2단 기어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제 정말 근거 없는 뇌피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굳이 뭐 2단 기어 넣냐? 우리가 뭐 못 만든 거는 맞지만 굳이 필요 없다. 그거 넣는 순간 이제 무게도 늘어나고 이런 변속 필요 없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고출력을 낼 수 있게 그렇게 배터리 관리 그리고 열 관리 그렇게 모터 관리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모델 S 플레드를 만들게 된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이제 이런 기록들로 나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토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이제 요크 스티어링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보시면 진짜 뭐 순정이죠. 뭐 여기에 막 뭔가 뭐 가스 뭐 달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기 요크 스티어링. 저는 이 트랙에서 요크 스티어링을 보니까 전 그게 생각납니다. 이 요크 스티어링 제가 전 영상에서 좀 부실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요크 스티어링 휠을 장착했을 때 장점 이 시야가 뻥 뚫려 있다 그리고 뭔가 고급스럽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F1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F1 스티어링을 보면은 요크 스티어링은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차량을 한정된 곳에서 주행할 때는 이런 원형의 휠보다 이런 네모난 좀 스퀘어한 좀 이런 요크 스티어링 비슷한 휠을 사용하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1뿐만 아니라 레이스에 쓰이는 GT카들도 이런 스티어링을 많이 사용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런 스티어링 휠을 왜 많이 사용하냐면은 일단 이런 트랙이라는 곳을 주행하는 레이싱용 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런 휠을 굉장히 멀리 돌릴 만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에 들어간 요크 스티어링 휠은 360도 돌리고 이런 거 잘하세요 보니까 잘하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 살짝살짝 돌리는 정도만 쓴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정된 곳이고 F1을 몰면서 유턴을 한다거나 평행주차 그리고 직각주차 그런 거 할 일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잖아. 거의 하려면 하지만 굉장한 저속에서 하겠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시야 확보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코너를 꺾게 되면은 엄청난 G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중력을 겪게 되는데 그때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원형보다 이런 직각 모양으로 된 이런 모양의 스티어링 휠이 훨씬 더 이런 중력을 잘 버티면서도 조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런 트랙을 도는 차량들은 이런 휠을 탑재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F1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영감 얻어서 요크 스티어링 휠을 장착한 게 아닌가. 이런 걸 끼므로써 일단 굉장히 좀 고성능 차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또 그렇잖아요. 고성능 차가 아닌 것도 아니고 고성능 차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이 모델 S 이상에서 이런 스티어링 휠을 유지하고 이건 로드스터에서도 탑재가 될 거고 사이버트럭에서도 탑재가 될 거긴 한데 이렇게 탑재를 하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시야 그리고 간지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니다. 네, 물론 거의 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기사 자체가 그런 팩트를 좀 제가 가져와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 좋은 팩트밖에 없어서 좀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해외에는 진짜 테슬라 난리 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테슬라가 잘 나가면은 시기 질투하는 그런 기존의 그런 매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에드문드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옛날에 주행 가는 거리 테슬라 실주행 가는 거리가 짧다라고 말한 서로 다른 환경으로 놓고 테슬라가 주행거리가 안 나와 이렇게 좀 엉뚱한 기사를 썼던 그 에드문드인데 에드문드가 이 요크는 조크라고 모델 S 플레드는 돈 낭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나오는 팩트는 이렇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때만은 기다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성격상 기다리진 않았을 것 같고 에드문드 같은데 신경 쓰겠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